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경영대의 이준만 교수입니다. 오늘은 혁신을 위한 조직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존 대기업들이 혁신을 하기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이들 기술적 역량이나 아니면 레귤레이션 때문이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혁신을 하기 힘든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비행기가 왜 몇십 년 동안 같은 속도로 날고 있을까? 제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간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미국 DC를 갈 때 비행기 시간이 16시간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는 보스턴을 다녀왔는데 그때 비행기 역시 14시간에서 15시간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왜 비행기는 아직도 빠르게 날지 못할까요? 저는 그 이유를 산업 구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행기를 만드는 제조업체들은 두 군데입니다. 보잉, 에어버스. 그 두 제조업체가 과연 비행기를 더 빨리 날는 혁신적 기술을 만들고 싶어 할까요? 그들은 과점 형태에서 비행기를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조용하게, 조금 더 비용 효율성 있게 만들 혁신들을 하겠지만 경쟁을 완전히 바꿔버릴 훨씬 더 빠르게 나는 비행기는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다간 기존에 있던 시장 구조가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바꾸는 기업들은 누구일까요? 보통 새로 그 산업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입니다. 그 기업들은 기존의 공식으로 시장에 들어온다면 에어버스와 보잉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시장을 진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스타트업인 붐 테크놀로지고요. 군수업체인 로키드 마틴입니다. 그들은 현재 마하의 속도로 나는 여객기들을 만들고 있고 실제 시범 비행에서도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조만간 여러분들은 미국 항국을 8시간 정도에 운행할 수 있는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런던, 뉴욕을 20분대로 주파하는 비행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같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들이 시장을 바꾸려는 혁신을 추구하고요. 기존 시장을 가지고 있던 업체들은 시장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스마트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핸드폰을 만들던 기업들은 모토로라, 노키아, 삼성전자, LG전자, 소니 에릭슨, 이들은 스마트폰 시장을 진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핸드폰 시장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시장을 바꾼 것은 핸드폰을 만들고 있지 않았던 애플이 아이폰을 시장에 소개하면서 스마트폰 시장이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기존 자동차 업체들은 휘발유를 이용한 자동차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전기 자동차 시장을 새롭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준 건 테슬라라는 스타트업 기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키드 마틴, 붐 테크놀로지가 여러분들의 비행기 운행 시간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기존 대기업들은 안주합니다. 그들은 원래 있던 게임을 유지하려고 하고 새로운 기업들이 시장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코노믹 인센티브 때문입니다. 기존의 기업들은 자기들의 포지션을 방어,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조직적 관성에 의해서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기업들은 이미 형성된 프로세스와 조직 구조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비슷한 사람을 뽑고 그들을 트레이닝하고 그들을 승진시키면서 조직의 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데 어려워집니다. 또한 주변 생태계들이 그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의 주변 생태계들이 변화를 못하게 막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로 갈 때 가장 힘든 배리어는 아마도 그 주변의 모든 컴플리멘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주유소 또는 부품업체들,
이들은 현대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로 전환될 경우 그들의 수익을 잃어버리게 되는 주변 생태계들입니다. 이들은 최대한 현대자동차의 변화를 막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대기업들은 혁신을 하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마냥 혁신을 포기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기업들이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직을 가져가야 되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의 선행 조건에 대한 얘기를 드려보려 합니다. 혁신이란 조엘 슈펜터라는 경제학자의 정의에 따르면 기존 지식들의 새로운 조합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거를 혁신의 정의라고까지 생각하진 않지만 혁신의 선행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지식들이 갑자기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조합을 한 경우에만 무언가 새로운 서비스와 프로덕트가 나오는 겁니다. 아이폰이 처음 소개됐을 때 스티브 잡스는 세 개의 프로덕트의 조합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기존의 아이팟, 전화기,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케이터, 이 세 개의 서비스의 조합이 스마트폰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 서비스는 원래 존재하던 지식들입니다. 그들이 새롭게 조합이 된 경우에 새로운 스마트폰 산업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즘에 넥스트 빅띵이라고 불리는 무인 자동차 기술 역시 기존의 지식들이 새롭게 조합된 형태입니다. 저희들이 경험하는 무인 자동차는 완벽히 새로운 기술이지만 실제로 공급자적 입장에서는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초음파,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컴퓨팅 등이 적절하게 조합이 돼서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울트라사운드가 조합되지 않았다면 자동차는 주변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무인 자동차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보완적으로 서로 조합된 형태에서 무인 자동차라는 기술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컨비네이션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공부하셨던 확률적 측면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 컨비네이션 R. 이게 수학적 정의인데요. N이 다양하게 많아야 조합의 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N이 충분히 크다는 전제하에 R이 증가해야만 컨비네이션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것과 같이 N이 늘어날 경우 컨비네이션 수는 증가하게 됩니다. 또 밑에 보이는 것과 같이 N이 유지될 때 R이 증가할 때 컨비네이션의 수는 증가합니다. 즉 N과 R이 증가해야만 여러분들께 새로운 조합이 보여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조직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N은 다양한 사람들 또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얘기합니다. 조직 안에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존재해야만 새로운 조합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R의 증대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서로 만나고 연계해야지만 생겨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 수준에서는 다양한 생각들을 조합할 수 있는 시간들이 존재해야 되고 조직 수준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얘기해야만 새로운 조합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즉, 조직 내에서 더 많은 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직의 구조, 공간, 인센티브, 문화 등등을 이용해서 조직의 컨비네이션을 늘려내야 합니다. 한 가지 디스클레이머가 있습니다. 혁신을 늘린다고 재무적 성과가 무작정 증가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혁신이 증가하더라도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양성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만나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효율성은 떨어질 수가 있죠. 즉, 혁신이 무조건 재무적 성과가 아니고 혁신을 증가시켜야 되는 기업들만 다양성과 연계성을 증대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사내 기업 혁신을 유도하는 조직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 예시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장표에서 사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환경하고 비슷한가요? 보시는 사진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사무실 모습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보여주는 오피스 스페이스입니다. 똑같은 책상에, 똑같은 의자에, 똑같은 컴퓨터에, 똑같은 벽을 보면서 새로운 생각을 하라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은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생각들을 유도하는 게 요즘 미국 테크 기업들의 모습들입니다. 또한 같은 일만 반복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20% rule이라고 하는 구글, 애플, BBC 등등의 모습들을 보면 80% 정도의 시간 또는 월화수목 정도의 시간은 자신의 일에 모든 시간을 보내고 20% 정도의 시간은 새로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게 시간을 배정해 줍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거를 업무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또한 인센티브 구조 역시 다양한 생각들을 조합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성과를 단기 성과에만 연동한다면 과거의 성과가 좋았던 행동만 반복하게 됩니다. 실패에 너그러운 인센티브 구조와 장기 인센티브가 적절히 섞여야만 직원들은 새로움을 추구하고 혁신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아래 보시는 사진은 왼쪽은 메타, 페이스북의 본사죠. 오른쪽은 애플의 본사입니다. 여러분들의 공간과 많이 다르지 않을까요? 보시는 것 같이 메타와 애플은 오픈 스트럭처로 오피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즉, 벽이 없습니다. 벽이 없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연기할 수 있게 만나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게 공간을 구성하는 겁니다. 물론 비용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업무 볼 때 너무 시끄럽고 집중이 안 되고 비밀 유지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런 비용들을 감안하면서도 사람들 간의 연계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런 오픈 스트럭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와 팀 쿡이 가장 중시 여겼던 게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사람들끼리 우연한 만남을 이루어야만 새로운 조합이 생겨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새로운 오피스 공간을 만들 때 화장실 양 끝에, 극단적인 양 끝에 배치하여 사람들이 화장실 갈 때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공간 디자이너에게 부탁을 했었다고 합니다. 물론 직원들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래 보시는 왼쪽의 모습이 애플의 예전 본사였고요. 오른쪽이 새로운 본사입니다. 각각 분리된 공간에 있다 보니 직원들 간의 연계가 없다고 하여 하나의 큰 원 모양의 오피스 사옥을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보는 많은 변화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기업들은 호칭 파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직급들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행동들을 할까요? 그거는 각각의 기업의 계급이 높을수록, 직급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급에 가까운 사람들하고만 얘기하게 됩니다. 일반 사원이 부장한테 얘기하긴 힘듭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하나의 호칭으로 만들어버리면 서로 연기하는 게 늘어나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서로 프로라고 부르게 되고요. SK는 매니저라고 부르고 있고 하나그룹 역시 매니저라고 칭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카카오는 영어 이름을 부르고 있고요. 네이버도 서로 님이라고 호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많은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직급을 줄여서 서로 연계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요즘 좋아하시는 엔비디아의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젠슨 황은 자기에게 직접 보고하는 리포팅 라인을 많이 가져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다른 대기업들에 비해서 더 많은 수의 직접 보고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물어봤더니 젠슨 황은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들을 듣고 싶어서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역시 R을 증대시켜서 연계성을 증대시켜서 혁신, 새로운 조합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또 하나의 예시가 애플입니다. 애플은 사업부제를 유지하지 않고 큰 하나의 사업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4천주나 되는 기업이
각각의 사업부로 분리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지 않고 하나의 큰 사업부 형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례적인 조직 전략인데요. 애플 정도의 큰 기업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왜 그런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애플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연계해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삼성전자처럼 사업부가 나뉘어 있을 경우 그 사업부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큰 하나의 사업부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컴퓨터 사업 부분, 아이폰 사업 부분, 아이패드 사업 부분들이 서로 얘기하지 않으면 그들은 연계성이 떨어지게 되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힘들어질 겁니다. 그들은 서로 보완하는 모습에서 가장 큰 혁신을 이뤄낼 수 있으니까요.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역시 기업의 다양성을 증대시키려는 모습입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 외부에 있는 아이디어들도 받아들여서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내려는 모습입니다.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사내 벤처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개개인들에게 하던 일만 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도전해보라는 다양성을 증대시키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존의 AWS,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이 사내 벤처의 경우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삼성 SDS의 사내 벤처를 시작한 네이버가 있고 최근에 나스닥에 상장한 네이버의 사내 벤처였던 네이버 웹툰이 사내 벤처의 케이스로 유명합니다. 또한 요즘 많은 기업들이 설치하고 있는 기업 벤처 투자 조직 역시 혁신을 증대시키는 조직입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들, 외부에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에게 투자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센싱하고 있고 어떤 기술들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언제든 그러한 기업들과 같이 연계해서 새로운 조합들을 만들어내려는 노력들이 기업 벤처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이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크게 기업 내 다양성이 증대되어야 되고 그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서로 연계되어야 됩니다. 조합의 수를 많이 늘리는 방법만이 기업의 혁신의 선행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기업의 혁신 조건은 기업 내에 다양성을 증대시키고 그 다양성들이 서로 연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기업 혁신의 선행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